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어려웠죠?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약간은 다른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도 있었겠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었을 거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가 사실은 키포인트였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같이 진행을 하면서. 네,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알고 이걸 하라고 했던 거지?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드는 건 사실 조금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취업을 합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겠죠? 회사에 가면은 처음에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막 배워야 돼요. 배운다라는 게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던져놓고 분석해라 라고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그 일종의 교육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그 교육이 끝이 나면 실제로 업무에 투입이 될 거예요. 자,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도 했고요. 회사에 딱 들어가서 교육도 받았어요. 업무에 투입이 딱 되죠.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내가 그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딱 언제냐면 우리가 자바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자바를 안 배웠어요. 그럼 이걸 생각해야죠. 그건 그때 가면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자바를 모르는데 자바를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회사에 나가셔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사용해야 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한데 그런 상황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멈춰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검색하고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내 상사가 혹은 사수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런 문제점, 처음 맞닥뜨리는 이런 벽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혼자 고민을 하시고 찾아보고 하다가 안 되겠으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듯이 그런 게 가능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이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계속 부딪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게 없다면 본인이 혼자 노력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은 기본적인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고 시간을 드리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배우지 않은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인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적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이제 난이도를 조율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요? 그 화면 디자인이 좀 만들어져서 나와야 사실적인 기능을 만들 때 좀 더 매끄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먼저 디자인부터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누를 수 있는 요소, 뭐 실제로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돼야 되는 이런 상황,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기능을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그러면 기능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혼란스러워져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list.jsp에다가 테이블의 위쪽에 제가 이제 검색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지금 우리 테이블 위쪽에 이런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게시물의 총 개수를 구해오는 이런 녀석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검색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담당하는 부분의 레이아웃이랑 분리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검색 기능을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을 이쪽 끝으로 보냈다고 할지라도 얘는 좀 위에 많이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이것보다는 위로 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레이아웃을 하나로 잡을 거고요. 얘는 얘대로 그리고 검색 기능은 검색 기능대로 이렇게 처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총 개수를 가져오고 있는 이 div 이 녀석
안쪽에 이제 계층 구조를 좀 쌓아 나가 볼 겁니다. 여기다가 레이아웃은 잡아야 되니까 일단 영역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영역의 안쪽에 이제 셀렉트 태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셀렉트라고 하는 태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검색을 해보셨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해보셨을 때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얘는 이 셀렉트 태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일단 이런 게 나와요. 다만 눌렀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얘가 가져야 될 컨텐츠를 안 적어줬으니까. 컨텐츠는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들로 적어주게 되어 있었죠. 이거는 뭐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옵션을 여러 개를 넣어 놓고요. 여기다가 1, 2, 3, 4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셀렉트 태그의 뭐 기본적인 디자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지UI에 또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용법,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줄 내용들은 옵션 태그에다가 그냥 값으로서 넣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청을 우리가 전송을 했을 때 서블릿 쪽으로 전달되어질 값은 밸류에 세팅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쉽게 검색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 이 네임, 셀렉트 태그에 들어있는 네임이 그 키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갖추고 있는 녀석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목, 그다음 내용, 그다음에 제목과 내용 섞어서 조회를 할 거라고 했어요. 당장 만들어줬겠죠? 얘가 길어진 이유는 내가 감싸야 될 컨텐츠가 길어진 녀석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걸 감쌀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지게 된 건데, 이제 이 녀석을 선택을 할 거고 이제 뭐 검색도 할 거고 하나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요청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밸류 값을 우리가 서블릿 쪽으로 넘겨줄 때 저는 검색어의 서치 키워드, 검색어의 타입 정도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어떤 타입으로 검색을 할 거냐라고 해서 서치 키워드 타입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지어 볼 거예요. 너무 길다, 난 이런 거 싫다, 그럼 짧게 줄이셔도 돼요. 아니면 다른 이름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이름으로 된 값을 이제 우리가 넘길 건데 실제로 넘겨주는 밸류는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타이틀 바디, 타이틀 바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밸류는 우리가 서블릿 쪽으로 넘겨줄 밸류예요.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던 이 밸류를 우리가 DB 쪽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DB에 있는 뭐 컬럼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야겠죠. 같게. 그래야 사용하기 편할 거니까. 근데 저는 얘를 DB에 직접 뭐 인설트를 해야 되거나 뭐 어떤 특정 조건을 그 DB 컬럼명과 동일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조건을 부여하거나 하는 상황은 안 만들 거예요. 제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제목 타입이니까 타이틀 넣은 거고 내용 타입이니까 바디 넣은 거고 둘 다니까 둘 다 넣은 거예요.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게 하셔도 보통 이제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름,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선택이에요. 개발자의 선택.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을 일단 지금 총 개수 바로 밑에 줄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오른쪽 끝으로 좀 보내버릴게요. 이쪽으로. 그러려면은 이 녀석한테 이제 플렉스를 부여를 해서 뒤에다 갈까요? 얘네들을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하게 변경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둘이 한 줄로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둘 사이를 완전히 밀어버리겠습니다. justify between 이런 거. 그럼 끝으로 갔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 셀렉트 태그 옆에, 오른쪽 옆에 셀렉트 태그가 끝나고 나면 그 옆에는 검색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인풋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네임을 서치 키워드라고 지을 거예요.
실제 검색어란 의미겠죠? 그러면 당장 이 옆에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디자인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티가 잘 안 나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이 녀석은 검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갖췄죠? 근데 이제 구조를 갖추고 나서 디자인 적용시키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요거 간단하게 좀 디자인 클래스 입혀놓고 갈게요. 자, 제가 데이지 UI 사이트에 가서 데이지 UI가 여기 있죠. select라고 하는 녀석을 찾을 겁니다. 이 녀석한테 외곽선이 있는 게 그래도 좀 명시가 좀 되니까 이 보더드라고 하는 이런 걸 좀 넣어줄까요? W 풀은 넣지 않을게요. 크기를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럼 당장 외곽선이 좀 생겼어요. 훨씬 아까보다는 깔끔해졌죠? 근데 너무 두껍네요. 얘를 좀 줄여볼까요? 아마 Select SM이라고 스몰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 여기 있다. 사이즈 SM이 있네요. 이렇게. 그럼 얘가 좀 줄어들었어요. 높이가 줄어드는 개념. 그리고 제목과 내용, 제목 내용 다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풋 쪽도 좀 처리를 해줄게요. 인풋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던 것들이 좀 많으니까 모디파이나 라이트 쪽 가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풋 클래스, 이거는 라디오고, 이 녀석 들고 와서 클래스를 입혀줄게요. 근데 여기에도 w풀, 얘는 풀까지는 들어가면 오히려 안 되는 거니까 풀 부분을 제외하고 가져와 줄게요. 근데 얘도 좀 작아지면 좋으니까 얘도 아마 input SM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둘을 맞춰줬고, 이 녀석은 조금은 더 길어져도 좋겠네요. 길이를 조금만 늘려 줄게요. W 한 60 정도 좀 더 늘어났고, 셀렉트 얘는 뭐 길이를 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풋 길이 조정 살짝 했고, 이제 검색 버튼에다가 우리가 쓰던 그런 내용을 입혀줄 거니까 우리 지금 현재 리스트였죠? 여기서는 와이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뒤로 가기 버튼에 들어있는 이런 거 가져갈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볼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얘네들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 높이가 커졌어요. 이만큼과 이만큼은 결국 하나의 DIV에 묶여있는 상황이죠. 높이가 커짐으로써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찌 보면은 너무 테이블과 원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냥 아래쪽에 붙게끔 만들어 줄게요. 아이템스 엔드 같은 거 줘서 이렇게 아래에다 붙게끔. 그리고 얘를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셀렉트와 인풋 이런 버튼 이 녀석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 외곽선이라든가 이런 높낮이가 조금 달라서 약간은 이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맞춰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아이템스 엔드, 얼라인 아이템스가 전체 다 바닥에 붙어라 라고 했으니까 붙겠죠. 지금 잘 보시면 셀렉트가 인풋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디테일하게 위치를 맞추려면 이 셀렉트가 부모를 벗어나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사이사이의 공간을 이격을 조금만 더 주면 깔끔할 것 같으니 마진 라이트나 마진 레프트 같은 거 줘서 좀 처리해 주도록 할까요? 지금 저는 셀렉트 태그 하나, 인풋 태그 하나, 버튼 태그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서로서로를 조금씩 밀어야 되니까
이 인풋이 mx, 마진의 x축을 한 이 정도씩만 밀겠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2씩 밀어내겠죠?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디자인적인 요소는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 인풋 태그에는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max length라고 하는 걸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제가 20 같은 걸 넣어 놓고요. 여기에 하나, 아라, 아바, 사, 아자, 차, 카, 카, 파하 치려고 하면 더 이상 안 쳐져요. 이거는 이제 최대 길이, 인풋이 담을 수 있는 텍스트의 최대 길이를 태그 차원에서 막은 거예요.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검색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이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이 보통 좀 있겠죠. 근데 이런 길이 제한은 언제 쓰면 효율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은 이 인풋에 적은 데이터를 우리가 DB에 진짜 인설트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근데 바차 한 20 만들어 놓고 글자를 왕창 입력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에러가 생기겠죠. DB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맥스 랭스 같은 걸로 애초에 그 이상 입력을 못하게 막아놓는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맥스 랭스를 띄웠을 때 사용자한테 얘네 글자 수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 같은 걸 보여주는 건 이제 스크립트랑 같이 병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할 건 아니고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인풋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으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따로 검색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아 얘는 그럼 내가 웹을 만들 때 이런 기능으로 쓰면 좀 편하겠구나,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디자인 구조 다 완성됐으니 이제 이 녀석을 실제로 제가 뭔가를 골랐고 입력을 했고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list.jsp를 띄우려고 하는 컨트롤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한테 이러한 값을 가지고 가야죠. JSP가 컨트롤러 서블릿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심지어 우린 input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홈에 감싸줘야겠네요. select도 홈 안에 있을 때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input, 그리고 text area, select.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폼 안에서 쓸 수 있는 거. 자, 폼은 제가 이 div까지 감쌀게요. 여기까지 감쌀게요. 이 레이아웃 자체를 그냥 폼으로 덩어리를 좀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고 세팅을 좀 할 건데, 자, 지금 우리는 list.jsp가 떠있는 상태인데 검색을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똑같이 list.jsp를 띄우는 list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애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액션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 URL 매핑 썼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쿼리 스트링 이 부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요. 액션 쪽에는 이것까지는 안 적으니까 논외로 치고, 자, 요청 부분, 이 리스트를 만약에 디테일로 바꿀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액션에 디테일 넣었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가 디테일로 변경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리스트라고 있는데 똑같이 리스트라는 매핑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리스트를 그냥 적어준다예요. 그러면 리스트가 리스트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테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자, 근데 애초에 액션을 안 적으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스트에 위치하고 그 매핑 주소가 리스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액션을 적지 않으면 똑같이 리스트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안 적어도 됩니다, 얘는.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딱 봤는데 폰 태그가 쓰여져 있는데 액션이 정해진 게 없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을 그릴 때 사용하는 그 URL 매핑 주소를 다시 똑같이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활용법을 알아야 되니까. 자, 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을 겁니다. 메서드도 포스트 이런 거 안 적을 거예요. 왜냐면 리스트를 애초에 우리가 개수로 받고 있는데 이 폼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폼 때문에 포스트로 바뀌려면은 얘도 지금 포스트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더 해줄까요? 플레이스홀더 같은 거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좋으니까 요 정도 좀 깔끔하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서블릿 쪽에서 받는 처리 좀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넘어간다면 서치 키워드 타입이라는 네임과 서치 키워드라는 네임 이 두 개가 여기에 파라미터로 들어올 예정이다 라는 거니까 우리가 추가로 써줘야겠네요. 저는 둘 다 스트링 타입으로 받을 거고요. 서치 키워드 타입 하나랑 스트링 서치 키워드 이렇게 두 개 받을 겁니다. 얘네 이제 줄이 너무 길어져서 보기 안 좋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F를 통해 한번 알아서 줄바꿈 해줄 수 있게 처리해 주고요. 이것도 좀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서치 키워드 타입이랑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값을 두 개를 받아내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지금 이 컨트롤러가 받는 이 타입의 변수들은 값이 어떻게 돼요? 리스트 페이지를 딱 왔어요. 처음에 노티스 딱 눌려요. 그러면 얘는 서치 키워드 타입이나 서치 키워드가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면 에러 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본값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디폴트 밸류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홈에서 노티스를 딱 눌렀을 때 얘는 보드 아이디만 넘겨줄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머지 얘네들가 비워버리면 실제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니까 디폴트 밸류 세팅 할 겁니다. 자, 서치 키워드 타입은 애초에 제가 이 셀렉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첫 번째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그냥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타이틀이라고 타입을 넣어줄 거고요. 기본값을. 서치 키워드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백을 넣어줄 거예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니까 공백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팅된 이 녀석들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판단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로 추가해 주도록 하죠. 넘겨줄 거예요. 이거는 get articles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articles count 검색된 결과의 개수를 구해와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둘 다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 추가해라 라고 만들어 줘야 될 거고 이렇게 추가된 파라미터를 DAO까지 넘겨줘야겠죠. DAO도 파라미터 추가되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추가된 파라미터 우리가 어떻게 조건에 추가해야 되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서치 키워드 타입은 이제 해당 컬럼에 이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냐를 물어볼 거니까 뭐 라이크 검색 같은 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서치 키워드랑 같이 병합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냥 조건 뭐 end로 엮어서 쓰면 될까요? 좀 곤란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없을 때도 있을 거고 항상 검색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 쿼리가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니 동적 쿼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쿼리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동적 쿼리. 자, 동적 쿼리를 쓸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if 처음으로 업데이트 때 써봤었는데 여기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기 지금 동적 쿼리 없어졌으니까 이 스크립트는 지워져도 되겠군요. 현재로서는 쓰고 있는 곳이 없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if라고 하는 동적 쿼리를 일단 사용을 할 거고 자, 이 안에서 검색어가
공백이냐를 물어볼 거예요. 공백이 아니냐 이렇게. 테스트에다가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져온 값이 공백이야? 공백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공백이 아닐 때에만 like 검색을 하는 조건들을 추가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타입을 여기서 내용이 제목이든 내용이든 제목 플러스 내용이든 어쨌든 선정을 해요. 그리고 검색어가 없으면 그냥 전체 리스트 보여주는 게 맞죠. 그래서 검색어가 공백일 때는, 즉 디폴트 밸류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그냥 원래 보여주던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끔 애초에 이만큼의 쿼리를 추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검색어가 공백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게 참일 때 이 안쪽이 실행되는 거니까 이 안쪽에서 이제 서치 키워드 타입에 따른 like 검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자바에서 if 그리고 조건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필요하면 else if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이버티스에서 쓰는 이 if라는 동적 거리는 단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중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마이버티스 홈페이지 보셨을 때 나오셨을 건데 choose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고 그 안에 조건으로 when이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choose when 이건 세트예요. 이 녀석들이 이제 마이버티스 동적 커리에서 다중 조건을 처리할 때 쓰는 방식이다. 자, when도 똑같습니다. 캐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열어서 조건부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서치 키워드 타입이 이 녀석이 타이틀이랑 같으면 이라고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서치 키워드 변수죠. 여기 쓰여져 있는 서치 키워드 타입 변수죠. 근데 이 녀석이 이 변수가 가진 값을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 쓰여져 있는 얘는 뭐예요? 이건 문자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홀다운표를 넣은 거예요. 만약에 홀다운표가 없었다면 얘는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문자기 때문에 홀다운표가 들어가 있다. 비교하고자 하는 값을 명시한 거다. 자, 서치 키워드 타입이 타이틀로 들어왔다면 이제 저 웨어의 보드 아이디 조건 말고 end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컬럼이 like 해서 검색을 해볼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서치 키워드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자, 근데 우리가 like 검색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앞에 뭐가 있든지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는데 가운데 ASD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검색이었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가 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셨다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겠죠? 제가 바로 어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 얘를 사용하는 자리에 따라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 그대로 넣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에 그대로 넣은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JS 아티클 매니저 때도 이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썼죠? concat 활용했죠? MySQL은 concat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야 이런 변수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cat 함수 하나 열어줄 거고 이렇게 앞에 퍼센트 하나, 뒤에 퍼센트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다가 서치 키워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쿼리를 날려줘야 진짜로 like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든지 뒤에 뭐가 있든지 서치 키워드라는 애가 포함만 되어 있으면 그 녀석을 같이 찾아와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타이틀 검증했으니까 조건 하나 추가해야겠죠. 이번에는 body, 서치 키워드 타입이 body면 내용을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body라고 하는 컬럼에 이러한 검색 결과가 있으면 가져와 라고 하는 거죠. 조건에 해당을 할 때에만 이 쿼리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동적 쿼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그럼 우린 제목 플러스 내용이죠.
제목 플러스 내용은 만약에 제가 똑같은 when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제가 밸류를 이런 식으로 넘겨줬으니까 이렇게 검증하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선택지는 3개밖에 없어요. 제목, 내용, 제목 플러스 내용. 제목과 내용이 아니면 무조건 제목 플러스 내용 아니에요. 왜냐면 이 추수까지 들어오려면 그 전에 서치 키워드가 존재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검색을 하려고 했다는 의미니까 그때는 타입이 뭐라도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는 when을 쓸 게 아니라 otherwise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choose when과 거의 세트로 보시면 돼요. 개념은 이래요. if, else if, else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중 조건을 처리할 때 otherwise, 그 밖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녀석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조건을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타이틀과 바디에 내가 입력한 서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라이트 검색을 짜줘야 되는데, 자, 이러면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얘는 왜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 이러면 내가 검색한 검색어가 제목에도 있어야 되고 타이틀에도 있어야 돼요. 제목에 있든 내용에 있든 둘 중 하나만 들어있어도, 둘 다 들어있어도 어쨌든 데이터 가져와 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 엔드로 엮여버리면 둘 다 포함되어 있어야만 데이터를 가져와 줄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건 어때요? 하나가 5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목에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용에는 있든 없든 가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만 들어있는 녀석들은 또 못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돼요. 순서가 바뀌는 거 당연히 의미 없겠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제목에만 있든가 내용에만 있든가 혹은 둘 다 있든가 상관없이 다 가져와야 돼요. 포함되어 있으면. 근데 이 조건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조건 처리를 하느냐? 얘는 간단합니다. 항상 언어에서는 괄호가 우선적인 연산을 처리하는 결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이틀과 바디에서 라이크 검색을 하는 이 두 가지를 5어로 묶은 다음에 그걸 총 end로 엮으면 돼요. 그러면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도 가져올 거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도 가져오는데 둘 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조건이 end로 엮였으니까 위에 있는 이 녀석과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괄호를 사용해서 조건부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get articles 실제로 리스트를 구해오는 녀석도 파라미터 추가. 파라미터 또 추가 해주고, 여기도 이러한 조건부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where절 밑에 있는 이 if,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은 저 동적 커리를 인식하지 못할 테니까 스크립트 태그까지 하나 달아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의 코드.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가 같은 줄인가? 같은 줄이네요. 이걸 아니네, 다 복사할 필요가 없이 if 부분 복사를 해서 우리 get articles 라고 하는 이 녀석 where 조건의 보드 아이디 밑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where랑 같은 라인에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스크립트로 하나 감싸줘야 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해당 동적 커리가 제대로 인식이 될 거니까,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먼저 504개의 게시글이 있고 총 페이지가 이렇게 52번 페이지까지 존재할 텐데, 아니지 51번? 51번까지 존재하고 있을 텐데, 제가 예를 들어 제목에 1, 2, 3, 1, 2, 3은 좀 그렇고 1, 2, 3 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을 검색할 거야 라고 전송을 딱 보내면 일단 문제가 생겼네요.
보드 아이디가 없죠. 보드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이 폼을 전송할 때 이 폼이 전송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보드 아이디도 세팅을 해줘야겠네요. 이거는 input type hidden 로 만들어서 name은 보드 아이디, value는 실제로 보드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보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쓴 이거를 그냥 똑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다 쓰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노티스에 1, 2, 3 제목이고 검색을 딱 하면은 1, 2, 3이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뭔가 진짜 하나도 없었나 보네요. 제목에 지금 1, 2, 3 추가하니까 내용에 1, 2, 3으로 검색하니까 하나가 나왔어요. 프리에 가서 1, 2, 3 얘는 있네요. 어쨌든 결과가 잘 나오고 있죠? 뭔가 결과가 많았다면 페이징도 제대로 그렸을 거예요. 왜?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지금 개수 세우는 쿼리 그리고 총 게시물 가져오는 쿼리를 둘 다 잘 처리를 했어요. 검색 조건을. 그러니까 개수를 가져와서 이거 잘라가지고 페이징 만들 건데 개수를 애초에 잘 구해오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페이징도 알아서 연산이 될 겁니다. 그 후에 연산이. 자, 그러면 이제 8 이렇게 16개를 가져오게 되면 페이징이 2번까지 잘 나와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얘가 사라진다는 게 문제죠. 제목으로 검색을 했는지 내용으로 검색을 했는지 아니면 검색어가 뭔지 이런 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제목에다가 98을 검색한 결과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진 걸 둘째치고 여기서 일단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단 알고 있다라고 치고 2번 페이지를 누르면 얘는 이제 다시 공지사항 원래 게시판으로 돌아갔어요. 왜? 파라미터가 사라졌잖아요.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디폴트 밸류로 처리를 해야죠. 컨트롤러는. 그러면은 타이틀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 처리됐을 거니까 실제로 검색 쿼리가 날아갈 때 제대로 값을 못 구해왔을 것이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튼 눌렀을 때 파라미터에 우리가 지금 서치 키워드 타입이라는 값과 서치 키워드라는 값을 잘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하겠죠? 서치 키워드 타입과 서치 키워드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은 모델에 담아서 따로 넘겨줘도 되겠지만 그냥 파라미터에 있는 걸 써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올라가는 거? 왜냐면 우리가 처음 게시판 눌렀을 때 없어요. 여기. 근데 여기에 없는 이 상황은 검색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니까 처음 들어왔으니까 문제 없죠. 그리고 지금 검색 안 하고 페이지를 넘기겠대요. 이렇게 문제 없죠. 검색 안 했으니까. 근데 검색을 만약에 했대요. 그럼 이제부터 이게 의미가 생기는데 이 녀석들을 여기다 경로에다 잘 넣어줄 때 의미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미 들어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꺼내와서 쓰겠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니냐는 거죠. 보드 아이디를 파람에서 꺼내오는 것처럼. 그래서 굳이 넘기지 않고 여기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세팅을 할 건데 일단은 메인이 되는 버튼들부터 볼까요? 이 페이지라고 하는 이 녀석 뒤에 앰퍼센트로 하나 더 엮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서치 키워드 타입 이런 거 쓸 때 불안하시면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 못하나면 제대로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또 하나 서치 키워드 이렇게 넣겠다. 이러면 아니지 파람점 해서 이러면 파라미터에 쿼리 스트링에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요청을 보낼 거니까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8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2번 페이지를 누르면 얘는 16개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2번 페이지가 잘 나와요.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98 검색했는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기만 처리 갖고는 안 되겠죠? 여기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 상황에서는 이전과 다음 버튼이 나올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100개가 넘어가 버리면 검색한 결과가 100개가 넘어가면 다음 버튼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눌렀을 때 세팅 안 되어 있으면 또 초기화될 거니까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다 넣어주려면 이만큼인데 좀 길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복사에다가 여기도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넣어야 되고 여기도 넣어야 돼요. 너무 길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리시킬 겁니다. 어떻게 분리를 시킬 거냐면 이만큼을 일단 잘라내게 할 거고요.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 남겨 놓을게요. 여기다가 주석을 걸어 놓고, 그리고 페이지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보드 아이디도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인 버튼들은 페이지라고 하는 값밖에 안 남았어요. 얘는 왜 남겨놨냐면 상황에 따라 페이지 값이 달라져야 돼요. 공통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 얘는 그냥 이렇게 박아 놓은 거고, 이만큼은 여기저기 다 공통이에요. 바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가진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JSTL 사용해서 C셋 같은 걸로 변수 만들 수 있죠? 우리 이거 해봤습니다. 변수 이름을 base URI 그리고 value 여기다가는 %부터 넣어도 문제가 없으면 %까지 넣기로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인식이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는 따로 붙여주도록 하죠. 근데 %% 뺍시다. 뭔가 느낌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이름으로 이제 여기 페이지 뒤에다가 %% 하나 달고 EL 열어서 이렇게 보드 베이스 URI 넣어주면은 이 주소가 세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밸류 세팅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여기저기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잘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적용이 됐는데 이 버튼들에 보면은 문제없이 잘 들어가 있죠? 보드 아이디도 그렇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적용을 합시다. %부터 베이스 URI까지, 그리고 여기는 보드 아이디 부분은 제거, 이 뒤에 붙여넣기, 이 뒤에 붙여넣기, 밑에도 마찬가지 보드 아이디 부분 제거, 이 뒤에다가 붙여넣기. 공통으로 사용되는 녀석인데 너무 기니까 매번 긴 거 다 써주지 말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활용하자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이제 기본적인 검색 기능은 거의 다 했고 이제 얘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얘네가 실제로 검색이 됐을 때 결과를 간직하고 있는 거. 자, 인풋은 사실 너무 쉬워요. 얘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검색을 해야만 얘가 쿼리 스트링 세팅이 되죠. 그럼 페이지를 그렸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이걸 여기다 갖다가 밸류를 세팅하면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 인풋에 밸류 하나를 열어서, 이거는 여기쯤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밸류 하나를 열어서 EL로 파람점 서치 키 워드 이거예요. 이거. 그럼 파라미터에 세팅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얘가 가져올 거잖아요. 얘는 너무 쉬워요.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인풋에 밸류 세팅한 것처럼 셀렉트에다가 뭔가 밸류를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하구나.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던 이 녀석. 얘가 밸류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 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스크립트를 활용한 방법을 좀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스크립트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가 좀 쓸 거예요. 근데 스크립트는 애초에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렇거든요. 스크립트는 무수히 많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은 함수들을 머리에 다 기억하면서 사용할 수 없다. 왜? 너무 많아서. 종류가 너무 많고 비슷한 것도 많고 심지어 바닐라 JS에 관련된 함수, jQuery에 관련된 함수 따로따로 되게 너무 많아서 다 저장할 수 없다.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주로 자주 사용하는 건 사용하면서 그냥 기억에 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상황에 따라 검색을 하며 찾아내야 한다. 스크립트는 약간 이래요. 저도 아직 개발을 꽤나 오래 했지만 아직도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반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반이 뭐야? 한 3분의 1 알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써본 게 정말 많고요. 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검색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하다못해 유사한 거라도 나와요. 그렇게 찾다가 정말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라도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걸 찾으면 또 수정이 가능한 거고. 스크립트는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리하는 거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이거. 그러면 녹화는 일단 한번 끊죠. 끊었다 갑시다.